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가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저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M밸류라고 하는 그런 다이빙 감압 이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카톡으로 받은 질문인데 질문 자체는 참 재밌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테크니컬 다이빙에 최근 입문한 10년차 다이버입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죄송한 줄은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어려운 거 물으면 저도 곤란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M밸류에서 막혀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스마일 표시도 해주시고, 그래서 혹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만나뵈려 대구에 가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적었네요. 답을 안 주셔도, 또 답을 주셔도 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아주 고마운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 M밸류라고 하는 어떤 이론을 저희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잡은 주제는 그렇습니다. 우선 이 M밸류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고, 이 감압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M밸류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감압 이론, 특히 이 조직이라는 어떤 단위, 이 조직들이 모여있는 어떤 덩어리, 컴파트먼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 컴파트먼트는 각 조직들이 모여있는 어떤 구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덩어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라는 것이 저희들 몸속에 있는 어떤 세포가 이 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와 저희들이 고무풍선이 닮은 점이 있고, 그 이후로 이 기포가 확장되면서 고무풍선을 터뜨리듯이 세포를 터뜨리면 감압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감압 이론은 결국은 그 반기, half time 하고 M밸류, 이 두 가지로 대충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마 그 감압 혹은 이 다이빙에서의 감압병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 용어들이 상당히 좀 짜증스러운 용어였을 겁니다. 제 자신도 워낙 저희들은 조직을 공부하는 어떤 그런 전공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조직이 왜 이 감압이론에 나오나.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말하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근육 조직, 신경 조직, 뼈 조직, 혈액 조직, 이렇게 어떤 하나 종류의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이빙에서의 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게 신경인지 근육인지 뼈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직 안으로 불활성 기체, 주로 질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한다면 헬륨도 거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몸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포화가 될 때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세포 검사, 조직 검사로 그 조직을 갈라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그 그림을 좀 보면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기, 그 가스가
반노가 들어가는 그 시간에 그것들을 모아서 컴파트먼트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세포를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 조직에서 그 벌어지는 특히 M밸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위에 것은 이게 세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보기 좋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세포 안에는 세포의 생명체인 핵이 있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 공간에 저희들이 압력이 높아졌을 때 질소가 그 세포 안으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세포이고요. 이 세포막은 기름기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용성이 높은 가스는 빨리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질소보다 산소가 더 빨리 녹아 들어가지만 산소는 우리 몸에서 그걸 써버리기 때문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쓰지 않는 불활성 기체인 질소는 안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흡수가 될 때는 소위 말해서 주변 압과 같은 압력으로 우리 세포 안에, 조직 안에 기체가 들어차면 그게 포화 상태입니다. 가득 차고 나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씩 들어차는 시간이 한 6번 정도 경과하면 거의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어떤 수치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승할 때 벌어지는 상황, 즉 세포 안에 있는 가스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그 압력의 변화, 이것은 저희들이 천천히 상승해서 천천히 빠져나갈 수 있게 허용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압력의 차이가 생기면 이것이 세포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 M밸류라는 이론의 기초가 됩니다. 결국 세포가 파열하면서 속에 들어있던 질소가 기포가 되면서 혈류 속으로 들어오면 그때 드디어 감압병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컴파트먼트를 제가 강사 교육을 하거나 이 트레이너 교육을 하면서 잘 사용했던 방법이 저희 몸에서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 있는 각 조직이 결국은 신경, 뼈, 혈액, 이 근육 이런 조직이 아닌 우리 몸 전체를 거대한 원심 분리기 안에 넣어서 휙 돌려버리면 제일 위에 뜨는 조직이 제일 늦게 이 가스가 녹아 들어가서 포화가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이 제일 빠른 시간에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포화가 되는 속도에 따라서 혹은 반기의 속도에 따라서 조직을 처음에 6개, 그다음에 최근에 12개의 다른 구획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이 그림은 이것도 실제 저희들이 실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5분, 10분, 20분의 반기로 저희 몸속에 있는 모든 조직을 가설로 가정해서 이론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바로 조직이고 그 조직의 모임인 컴파트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반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몸이 육상에 있을 때 1기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심, 예를 들어서 10m에 들어가면 저희 몸은 아직도 1기압입니다. 저희 조직 안에 들어있는 질소의 압력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1기압으로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0.79기압이겠죠. 어쨌든 그 1기압의 몸이 내 주변이 2기압이 되면 수심 10m에서 내 몸 속에 있는 조직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질소의 압력이 주변 압과 같아지기 위해서 어쩌면 같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이 용해이고요. 녹아 들어간다는 뜻이고, 이때 1기압이 주변 압 2기압과 그 중간에 반 정도 되는 거, 즉 1기압이 1.5기압이 되는 반 높아지는 이것이 바로 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은 한 10분 정도 지나면 조직 속에 반 정도 들어차고, 또 어떤 조직은 60분이 지나야 들어차고, 혹시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상업 다이빙 혹은 포화 다이빙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높은 압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240분 조직 이렇게까지 우리 몸속에 있는 조직을 가정해서 이 이론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1.5기압이 될 때까지가 10분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0.5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0.5의 또 반이 들어차는 것이, 즉 그렇게 되면 1.75가 되겠죠. 그 시간이 역시 10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기를 설명드리자면 이 많은 수치를 여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분 조직에서 1.5가 되는데 10분, 1.75가 되는데 역시 10분, 그 다음에 남은 게 0.25입니다. 이것의 반인 0.125 노가 들어가는데 역시 10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 반기 10분의 한 6차례가 반복될 때 이 조직 속에는 1.999 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2하고 같다고 간주하고 이 수심 10m에서 즉 2기압이죠. 포화가 되기 위해서는 10분짜리 조직은 60분이 걸립니다. 30분 조직이라면 36이 180분이 걸립니다. 이것이 반기입니다. 사실 이 반기는 저희들 몸에서 빠져나갈 때도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반감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M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M밸류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주어진 주변압, 즉 절대압에서 주어진 주변압 10m에 있으면 2기압이 되겠죠. 감압병을 일으키지 않고 이론적인 조직이, 즉 10분, 20분, 30분 반기를 가진 이런 조직이 견딜 수 있는 질소의 압력입니다. 최대 압력입니다. 이게 이렇게 정의를 읽다 보면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쉽게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기압으로 어떤 조직이 현재 포화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다이빙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조직은 반 들어차고 끝났고 어떤 조직은 포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10m에서 1시간 다이빙을 한다면 10분 조직은 포화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포화된 10분 조직이 내가 상승을 시작할 때 주변에 비해서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것이 과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과포화 상태는 다이버에게
상승할 때밖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강할 때는 계속 포화가 되기 때문에 과포화가 될 수 없습니다. 꽉 들어차면 포화 상태입니다. 상승을 하면서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지면 조직 속에 있는 기체의 압력이 내 주변보다 높기 때문에 이것을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승할 때 천천히 상승을 해서 높아지는 세포 조직 속에 있는 질소의 압력이 천천히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급상승을 하게 되면 주변 압에 비해서 이 압력이 세포 속에 있는 가스의 압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높아지는 것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주변 압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이 있습니다. 이 최대 압력을 초과하면 세포 안에 있는 가스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세포막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터뜨리지 않는 한계 압력, 그것이 바로 N밸류입니다. N밸류를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조직이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그것이 감압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N밸류를 이야기할 때는 이 로버트 워크만이라는 친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친구는 의사 군의관이었고요. 미 해군 이런 어떤 연구부대, 이상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이빙을 실험적으로 해서 감압병을 연구하는 그 희한한 리드라고 하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그때까지 이 최대 견딜 수 있는 세포 압력이 그 할데인이라는 친구가 2.1 정도를 제시해 놨었는데 이 사람이 1.58로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N밸류라는 그 개념은 이 로버트 워크만이라고 하는 그 저 닮은 당시 그 해군 대위 군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N밸류는 조직마다 다릅니다. 반감기에 따라서 나누어진 조직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불활성 기체마다 다릅니다. 질소 다르고 힐륨 다르고 그 다음 사용하는 기체에 따라서 모든 조직이 N밸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천천히 상승해야 됩니다. 급히 상승하면 이 밸류에 접근하면서 초과하는 경우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세포가. 그래서 천천히 상승하면서 혹은 필요하면 감압 정지를 해서 이 N밸류가 초과되지 않게끔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밸류는 소위 그 조직이라는 것 자체도 전부 이론적인 조직이고요. 비록 이론적인 반기에 따른 조직이지만 실제 우리 몸속에 그 조직들이 여기저기에 나누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시 이 N밸류를 초과하게 되면 그 세포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압병을 나타내는데 감압병이 나타났다고 해서 과연 어느 조직이 폭발을 했을까? 이것은 또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이버에게 중요한 것은 하강할 때는 반기가 중요합니다. 반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수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분짜리 반기를 가진 어떤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10m에서 60분을 다이빙해도 10분짜리 반기에도 사실은 1.5기압밖에 되지 않습니다. 1.5기압은 사실
모든 세포가 견딜 수 있는 N밸류를 보이고, 저희들이 10m에서 60분을 있었으면 사실은 천천히만 상승하면 특별한 감압이 필요 없다.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 고 하는 정도의 수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강은 저희들이 하강할 때 압력 평형에만 지장이 없다면 빨리 하강해도 됩니다. 하강 속도에는 어떤 제한이나 권장이 없습니다. 어떤 교육단체에서는 뭐 1분에 20m 내려가라 이런 것을 권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승할 때 바로 이미 몸속에 들어와 있던 조직 속에 있는 기체가 상승하면서 이 N밸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의 세포의 막이 파열되고 거기서 기포가 빠져나와서 이것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항상 모든 조직이 N밸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는 속도로 상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압 정지를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N밸류입니다. 말씀드리면서도 글쎄요, 이게 절대로 쉬운 어떤 이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처럼 그 조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일수록 이미 알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반기에 따른 조직을 그것도 가설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공부할 때 이것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던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상승할 때 천천히 상승하고 또 필요하면 감압 정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 N밸류가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거 참 감압 이론이라는 것이 필요한 다이버 분들에게는, 특히 이 테크니컬 다이빙 쪽으로 가면 굉장히 상세하게 배우고, 이 배울 때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다 까먹고 하는 이런 게 분명히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다음번에는 이 감압 이론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할데인, 폴버트 이런 사람들이 제시한 이론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잘 이해를 해 주신 분에게 더 크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보내주신 분, 이 영상 보시면 빨리 댁으로 와서 한턱 내십시오. 감사합니다.